안녕하십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 중심 장기본공장 부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유관기관 단체장님 및 동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 간담회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와 인사 말씀 후 민선 7기 업무 성과 동영상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이후 시장님께서 2019년 시정계획을 발표하신 후 5시 30분까지 시장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기회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 높이고자 항상 소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화영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동이 지역구이신 신명순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철환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우식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영수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영식 발전협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음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춘홍 통정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자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덕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현덕 새마을 분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정희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종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장기본동 동민들 참석하셨습니다. 항상 동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단체장님, 동민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장기본동이
2018년 김포시 청렴시책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유재옥 환경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종희 교통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구 도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춘 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강식 교통개선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훈 공보자문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금미 행정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영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추가로 또 있다가 빠지신 분은 인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더불어민주당 김포울지역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 함께 하셨네요. 네, 네, 그 장기본동 기관단체장님들 동행 여러분들 반갑고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또 기관단체장님들과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말씀과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인사는 이따 다시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명선 의장님부터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의장입니다. 우선 연초라 여러 가지로 좀 바쁘실 텐데 우리 또 시장님께서 또 지역의 현장의 소리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자 이렇게 또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장기본동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또 앞으로 김포에 2019년도 시정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잘 들어보고 의회에서 어떻게 협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민과의 대화가 이제 저희가 민선 7기 출범하고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기본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좀 가장 적은 편이었어요. 그거는 우리 동장님께서 열심히 이제 업무를 잘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장기본동이 또 그만큼 한강 신도시의 중심이면서 또 이제 주민 간의 협조가 잘 되면서 열심히 좀 일들을 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 그리고 또 미처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잘 챙겨 나갈 거고요. 또 이제 그동안 말씀 못하셨던 이런 민원 사항들이나 또 지역에 중요한 이슈가 있으시면 시장님 나오셨을 때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셨는데 선물 주시겠죠. 오늘 연초라 많이 바쁘신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런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 시와 그리고 주민 간에 시장님 간에 또 한층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많은 의견들 해주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김천환 도의원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천환입니다. 제가 좀 낯설으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포에 도의원이 4명 있습니다. 여기 지역구는 원래 이기영 의원님이시죠. 근데 의회에 좀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좀 대신 좀 참석을 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처음 당선되고 의정활동 시작했을 때 도의원 4명이 함께 의견을 나눈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구와 상관없이
도에서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포 전체의 발전에 맞는 예산들을 집행을 하고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역구 상관없이 이렇게 의원님들 의회 일정이 있을 때는 좀 바꿔서 좀 다니기도 합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경 의원님께서 좀 특별하게 의회에서 또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계셔서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컨트롤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배정된 예산이 조금 많이 확충이 됐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 며칠 좀 미세먼지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텐데 또 이경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공기정화 시설에 대해서 좀 확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대기 성분 측정소를 이제 월곳에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설치를 하게 돼서 서북부 지역의 대기 오염에 대한 농도라든지 측정을 새롭게 하고 이제 예방을 할 수 있고 미리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김포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에 이제 초등학교 전 학교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제 공기 정화 시설이 설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2020년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금 도와 도교육청과 거의 합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도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되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따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 해주실 건데요. 지금 저희 도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시정과 거의 동일시됩니다. 김포시가 이제 앞으로 향후 멀리 100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경기도에서 김포가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의원 4명이 특히 이경 의원님께서 좀 예결산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예산을 주특히 따오시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박우식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제 지역구 주민분들을 뵐 때마다 개원 후 6개월 동안 제가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 한 해는 우리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필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서 우리 신도시가 정말 어디 내놓아도 우리 주민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신도시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신도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달에는 이제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고요. 일정 부분 교통 지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시 주민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생태공원, 한옥마을, 아트빌리지, 금빛으로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 김포시 랜드마크 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아마 올해는 좋은 우리 시민분들에게 좋은 삶의 휴식처, 외부 관광객 유입에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도시가 도시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신도시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 신도시 김포에는 특히 이 좋은 기업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주 도시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드타운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는 2번의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김포형 전략산업을 육성하자, 김포형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자라는 의회 내에서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김포시의 도시가치를 높이고 우리 신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원래 2019년도에도 김포시
양질의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시장님께서도 일자리 문제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래 열심히 좀 뛰어서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한강 신도시에 사는 것들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영석 위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 본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장기 본동 주민들과 함께 그 모든 현안과 또 문제점을 듣고 또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서 장기 본동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은 기회는 보통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 된다. 데모스테네스. 김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남북 평화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회. 부시철도 시대 개막을 통해 수도권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고 김포는 이미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회를 기적으로 만드는 김포. 그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민선 7기 김포고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오랜 수건인 김포도시철도 모든 분야의 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19년 7월 안전하고 완벽하게 개통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감 속에 지난 1월 8일 장기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강신도시 지식교육문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화의 물줄기가 김포로부터 퍼져나가도록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생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한강하구에 물길이 열립니다. 또한 김포시는 민원 콜센터를 개설해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 혁신적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220억 원을 절감, 타 민간 투자 사업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5년 만에 수자원 공사와 아라뱃길 경인안 공공시설물 인수에 합의하며 국토부 등을 상대로 협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갈등을 겪어왔던 고촌중학교 복합형 체육관 건립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오는 2021년이면 수영장 및 체육관이 개관되어 학생은 물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이음버스를 도입했으며 이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기획단 출범을 통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기적으로 바꾸어갑니다.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김포시 전 공직자는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해 나아갑니다. 평화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김포가 평화 먹거리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더 큰 도약으로 시민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는 도시 철도 시대, 남북 평화 시대를 찾아 2019년은 김포시의 골든 타임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김포가 번영의 새 시대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8개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2019년 기정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모두에서 인사를 못 드렸고요. 다시 한번 장기본동 기관단체장님들 또 시민 여러분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건강하시고요. 더 행복하시고요. 더 부자 되셨으면 하는 그러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신명수 의장님 정말 일정 시장만큼이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장기본동 주민들하고 대화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철환 도의원님 통지월권 하성양촌 됐고 이 김포 북부지역 5개월면 농촌지역의 도의원이신데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이 오시지 못해서 바쁜 수원에서 지금 회의하고 계셔서 나름대로 업무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우식 시의원님 또 유영숙 시의원님 나름 6개월의 민선 7기 선출직들이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뛰어다녔던 6개월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뛰다 보니까 반년이 흘렀어요.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새 봄이 오고 바람이 서늘서늘해지고 또 6개월이 지나면 합쳐서 1년이 지나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조금 더 게으름을 피다가 부지런하지 않고 참 시민들을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으면 1년 훌쩍 가고 2년 훌쩍 가고 3년 훌쩍 가고 또 선거가 오면 이러다가 시민을 위한 우리들의 일이 게으르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다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 더 열심히 뛰어야겠죠? 의원님들 열심히 뛰십시다. 예. 2019년 김포시는 참 중요한 해입니다. 앞서 동영상에서도 보아왔던 것처럼 수많은 일 중에 나름대로 좀 6개월 동안 의미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 10가지를 계신 분들한테 홍보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9년 김포시정을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왜냐하면 한 30분, 40분 제가 시정계획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40분도 되고 50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장님께서 시간 많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고 오늘 저한테 또 의원님들한테 건의할 사항들 있으시면 메모하신 거 이따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를 다니면 새로운 슬로건을 많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평화문화도시 1번지가 김포시 그동안의 시정 슬로건이었죠. 민선 7기에서는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 라고 정했습니다. 아직까지 각급 관공서에 청사에 이 시정 슬로건이 부착되지 않았지만 아마 486도를 다니시면 6교에는 몇 군데 이 슬로건이 보일 거예요. 시장인 제가 김포에서 태어나서 대학 다닐 때만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정치하고 시의원 하다가 이제 시장의 역할을 4년 동안 보게 되었는데요. 또 김포에 많은 시민들이 김포에서 살고 계시는데 김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공적인 공무를 수행할 때까지는 김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김포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꼼꼼히 따져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김포 또 주변에서 생각하는 김포의 그 평가는 많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4년 동안은 시민의 행복도 2배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한 과제도 갖고 있지만 도시의 가치, 김포의 가치를 2배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지정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시는 1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월곶, 하성, 통진, 대꽃, 양촌, 고촌 이렇게 6개 읍이 있고요. 그리고 7개 구례, 장기, 운양, 장기본동, 김포본동, 사욱, 풍무 이렇게 7개, 13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면적은 한번 참고하세요. 나중에 또 누군가가 김포의 면적은 크기는 얼마나 돼? 그랬을 때 떳떳하게 276평방킬로미터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아마 유익하게 쓰실 거예요. 98년도에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게 1998년도인데 그때 김포시 인구가 11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7년이 지난 2003년도에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한강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가 됐죠. 이 밑에 내려가면 한강 신도시 시범지구가 있어서 그 시범지구에 뭐 쌍둥이가 이제 그쪽이었죠. 다 이제 인구들이 막 들어올 때 2005년경에 김포시 인구가 2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11만 명, 2005년도에 22만 명.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죠. 현재 44만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3년도 되지 않았는데 김포시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거죠. 22만에서 44만으로. 지금 이 장기동이나 장기본동에서는 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됐지만 운양동 일부와 마산동에서는 일주일에 김포시 인구가 한 1000명 정도씩 늘어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 인구가 50만을 넘기는 시기가 아마도 내년 하반기랑 2021년도 상반기 되면 김포시 인구가 50만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44만의 인구와 50만의 인구는 큰 차이가 있어요. 50만의 인구가 넘어가면 그 도시는 이제 대도시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이죠. 지금은 시장이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도시로서의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많이 없어요. 많은 권한들을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많은 권한들이 이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율적으로 김포시의 밑그림이나 스케치 더 나가서 색깔도 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김포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은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가 되면 그런 그림들을 우리 능력껏 그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체가 6,421개예요. 이 공장이에요, 공장. 등록된 공장 수가 6,421개예요. 실제로 제조시설까지 합치면 한 25,000개가 넘어요. 등록된 공장 수가 6,421개인데 이 공장 수는 경기도에서 화성군이 1등이고요. 안산시가 2등이고요. 그리고 김포시가 그 다음으로 경기도 내에 가장 많은 공장 입주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공무원은 1,177명의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4개의 정책 목표를 가졌어요. 아무튼 김포가 평화 선도 도시로서 그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공존의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 지역이 많이 불균형됐어요. 이 한강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또 5개면에서 농사짓고 있는 어떤 주민들, 이러한 지역 간 지역, 또 계층 간 계층의 그 불균형이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누적이 돼서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장만의 힘으로 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죠. 43만 김포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고 참여하는 의식 속에서 이러한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책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 12월 20일 김포시장이 만들어서 그 살림살이를 짜서 김포시의회 신명수 의장님과 시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이 1조 1892억 원이라고 하는 2019년도 살림살이를 의결을 받았어요. 통과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 김포시 살림은 1조 1892억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중에는 상하수도 특별승계나 아니면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철도 특별회계, 그러니까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3,306억 원이에요. 이 3,306억 원을 제외한 일반 회계라 그러죠. 일반 회계 8,586억 원을 가지고 진짜 살림을 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8,586억 원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사회복지 분야에 3,628억 42%를 수용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장애인이나 노인,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아이들의 문제, 주부의 문제, 종합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42%에 달하고 있고요. 아마도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 42%의 사회복지 예산은 50%까지 육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송과 교통에 747억 원의 9% 예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환경보호에는 7%,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381억 원의 4%, 그리고 보건에는 168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1년 살림살이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결정을 김포시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김포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어느 설문조사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질문을 해도 교통 문제를 처음으로 꼽아요.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김포시가 가장 당면한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2019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개통 예정이었던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난제를 만나서 올해 7월 달에 개통하는 것으로 최종 일정을 마무리 짓고 시민들에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7월 달에 안전하고 완벽하게 개통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7월 27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 개통일은 시장인 제가 나름대로 일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날 국토부나 아니면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략 그동안에 이 철도에 대한 개통식은 토요일날 이렇게 좀 갖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7월 27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고요.
7월 27일 날 개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1953년도 6.25 한국전쟁이 정전되는 날이에요.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이 7월 27일이에요. 아마도 김포가 새로운 시대, 남북관계의 일환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7월 27일 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참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시민들이 더 요구에 의해서 앞으로 더 땡겨보자 라고 하면 땡겨야겠죠. 왜냐하면 하루가 급하니까. 네, 그런데 예상되는 날짜는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 10개의 역사를 도시철도가 운행하면서 나름대로 안전한지 신호체계는 또 노반은 제대로 됐는지 이러한 검사를 6월 달까지 계속 공정별로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여기서 바라보면 왼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죠. 그 한강이 파주 연천에서 내려오는 임진강을 만나서 조강이라고 하는 애기봉, 남과 북이 서로 맞닿고 있는 그 한강하고 조강으로 흐르죠. 그 조강의 물줄기가 강화도를 가게 되면 강화대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염화가예요. 김포 사람들은 그걸 염화강이라고 하는데 그 염화강과 만나게 되고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예성강이 있지. 예성강 노래도 있잖아요. 예성강하고 또 만나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조강으로 흐르고 조강물이 서해의 염화가와 북에서 내려오는 예성강을 만나서 서해로 넘어가죠. 그렇게 삼면이 물로 쌓여있는 도시가 김포죠. 경인항이 생기면서 고천 아라뱃길을 그 경인항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운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이 바다가 돼버렸죠. 김포시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냐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뭐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건너 또 강을 건너 이런 데는 없어요. 그냥 토지 확보하고 공사비 확보해서 도로 깔면 되는데 김포는 서울로 가든 인천을 가든 일산으로 가든 다리를 놓아야만 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도로를 확충하는데 아주 구조적이고 지리지형적인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 첫 번째 과제가 7월 달에 개통하는 김포도시철도고요. 또 지역구 의원이신 홍철호 의원님, 갑지역의 국회의원인 김두관 의원님, 또 시의원, 도의원님들이 속된 말로 목숨을 걸고 추진하는 것이 서울 지하철이에요. 서울 지하철을 끌고 올 때만이 김포가 갖고 있는 이 교통 확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5호선도 좋고 9호선도 좋은데 우선 5호선을 끌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끌어오기 위해서는요, 2021년도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워요. 이 안에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김포로 연장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관철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선출직 모두는 2021년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울 지하철을 끌고 오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네 얻어 김포의 그 부족된 교통망을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서울 지하철을 끌어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도로도 확충하고 교통도 좀 편제해야 되는데, 우선
시도 5호선 개선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 시도 5호선은 시청을 가다 보면 사후 큰 사거리가 나오는데 보건소를 가든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을 가면 그쪽으로 가는 길이 시도 5호선이에요.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한강로로 타는 시도 1호선은 개통이 됐는데 사우동에서 한강로를 연결하는 시도 5호선은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고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 5호선을 완료하는 것이 큰 숙제고요. 그리고 장기본동을 조금 지나서 통제늪 5개읍면으로 가려고 하면 그 패션 아울렛 바로 인접해서는 그 누산리까지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좁은 길로 가게 돼요. 그것이 누산 제천간 48번 국도인데 이것은 48번 기본 도로죠. 이 기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마 도시와 농촌 5개읍면을 연결시켜주는 아마 물류 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포에 많은 도로들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런 큰 기간도로 말고 도시계획도로가 동마다 많이들 있어요. 이 도시계획도로들을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고요. 계양 김포 광화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에서 출발해서 김포를 거쳐 또 광화로 넘어가는 이 고속도로가 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우선순위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19년도는 계양 김포 광화고속도로 설계서부터 시작되는 도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2고속도로 지금 청라지구 또에서 대구 지나서 저쪽 누산리 수천 부변에 순환고속도로가 1단계가 마무리됐잖아요. 그 도로가 이제 봉송이 절주리를 거쳐서 한강의 해저 터널을 거쳐서 파주로 넘어가는 계획을 갖게 되는데 아마도 김포에 이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제1 외곽고속도로, 제2 외곽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김포의 교통 인프라는 많이 좀 확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이렇게 좀 나열했습니다. G버스, N버스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도 도시철도가 갖고 있는 수송의 한계들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의도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G버스, N버스 신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N버스 하면 구례동을 출발하는 6117과 6427번 두 개의 노선이 강남역과 서울역으로 이렇게 좀 N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장기본동 여기죠. 이 장기본동 바로 옆에 패션 아울렛 가기 전에 거기를 종점으로 한 그 N버스가 당산과 여의도로 가는 그런 노선이 아마 신설될 거예요. 여기 전종기 교통국장님하고 저 김강식 그 교통 개선과장님 계시는데 이거 만들어라고 두 번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두 분한테 좀 박수 좀 보내주세요. 뿐만 아니라 북부 5개면의 중심 도시 통기름에 매술이라고 많은 1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G버스 신설할 거고요. 신도시보다는 이제는 원도심이라고 해야 좀 가까운데 풍무동에도 한 7만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무동에도 이렇게 N버스, G버스 노선이 없어서 이 G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당산 영등포로 가는 노선 확충할 것이고요. 다시 또 이 마산동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구례동을 출발해서 여의도로 가는 G버스 노선 이 4개의 노선은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신설을 시켜서 출퇴근을 용이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이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환승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정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 교통과에서 용역을 줘서 아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방안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등포에서만 김포로 오는
심야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 심야 기가버스를 강남과 서울역에서도 늦은 시간에 김포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심야 버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철도와 버스를 넘어서 이 버스에서 내 집 앞까지, 우리 집 아파트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철도가 내 집 아파트를 지나갈 수 없잖아요. 모든 대중교통버스가 내 아파트로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그 교통수단은 마을버스죠.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마을버스 운수회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마을버스 고용제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마을버스를 완전 공영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거 보면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는 게 아빠 시작이시죠? 아빠 시작이지. 제가 오늘 홍대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오늘 일산을 갔다 왔는데요. 김포 시내버스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정말 문제 있습니다. 신호 지키지 않는 건 다바사고요. 할머니가 올라와서 승차했는데 자리에 앉기 전에 발차하는 거 다바사고요. 이런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을 가보세요. 이런 버스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저를 비판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버스 기사들의 서비스 교육 강화시킬 거예요. 잘하는 버스 회사나 기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해외 연수까지 시키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요. 잘못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와 버스 회사, 버스 기사들은 분명하게 페널티 줘서 정말로 김포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들도 시민들의 안전과 지금 편의를 위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거예요. 잘하는 건가요? 네. 우리 신노수 회장님이 동의해 주신 거예요. 아까 6,400여 개가 넘는 공장이 김포에 밀집해 있다고 했죠.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환경의 문제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김포는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도시 지도를 그려야 되는 시기죠. 아직까지는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2020 계획 2020년도까지 설계된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시를 건설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지요. 올해 2019년도에는 2035 도시개원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2035년까지 어떻게 김포시를 설계하고 도시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밑그림을 그리는 해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거예요. 말 맞고 탈만한 한강 시내폴리스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제대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고촌 풍무역세권 정말로 지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마성주교 택지개발 사업들 그리고 김포에 10개의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들이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적경지역 평화경제특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 아마도 2월 달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 결과는 아마도 다시는 전쟁과 안보와 분열과 갈등에 또 핵무기로부터 불안한 그러한 시대에 살지 않는 나름대로 남북이 서로 상호 공존하고 평화 교류 협력의 시대로 한큼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70년 동안 숨죽이면서 살아왔던 분단의 상징 김포 적경지역은 새로운 도하에게 기회를 맞게 되지요. 그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2019년도입니다. 적경지역 평화경제특구를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 디자인을 설계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2035 도시기본계획에 시민참여단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운영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여 개가 넘는 공장과 사업장들이 구석구석 지역을 난개발시키고 환경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데 환경 개선 TF를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환경하고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원상태를 복원시켜낼 수 없어도 민선 7기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환경 문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민선 7기 시장이 돼서 시청에 출근을 하면 입구에 당직실이 있어요. 그 당직실에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밤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하죠. 지난 늦가을까지 저한테 보고한 내용의 90%가 뭔지 아세요? 밤새도록 악취 민원이 온 거예요. 악취 민원. 어디서 날려오는지 모를 그 악취 때문에 그냥 아파트 시민들, 그냥 김포 시민들이 전화 걸 데 없으니까 김포시로 전화 걸고 당직실에서 그 전화를 받는 것으로 하룻밤을 새요.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환경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그 장기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보다 더 악화된 환경 오염이나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고요. 공장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저한테 볼멘소리예요. 우리 여기 환경국장님 계신데 환경국장님 실은 문짝이 성할 날이 없어요. 환경단속이 너무 심해서 맨날 들어와서 항의하는 그러한 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환경 TF 구성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해서 제대로 된 환경정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위한 대책 수립할 거고요. 또 전력가스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가 전기보급률, 전기자동차 보급률 1위예요. 1위예요. 앞으로 김포시가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지리 지형적 유리성을 갖고 있어요. 높은 산이 없고 언덕 올라가는 길이 없어 전기자동차의 효율성이 있는 곳이 김포이기 때문에 김포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그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신도시가 조성되고 교통 문제 참 심각하지요. 아이들 교실이 부족해서 과밀학급의 급식실에서도 수업을 받는 지경에 이르죠. 그리고 주말에 애들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어떤 공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곳이 한강신도시죠. 한강신도시는 정말 시장이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러한 신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 부족된 것을 채워야 되겠죠.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말씀드렸죠. 교육 문제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좀 도시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시공원들이 조성됐는데 제대로 되지 못했죠. 지금 부족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고요. 아까 박우식 의원님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 새로운 관광 테마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신도시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고촌에 아라뱃길이 있죠. 아라마리나에서 출발을 해서 에코센터 조류생태 공원을 오고
조류생태를 지나 라베니치 수변에 가면 나름대로 거리가 있습니다. 아트비티지를 갔다 와야 되네요. 라베니치를 가고 구례동의 문화의 거리를 좀 조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어지는 도시공원과 정원을 만들어 갔을 때 아마도 신도시 내에서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국에는 이것을 이유는 투어버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 아빠들이 구례동에서 에코센터 조류센터를 가려면 애들도 버스를 기다리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투어버스를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런 도시공원들을 관광지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중소기업 육성해야 되죠. 너무 많이 사업장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경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소리들을 하시고요. 김포는 아직까지 6천여 개가 넘는 그 중소기업들, 그 기업들로 해서 도시가 발전해 왔습니다.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 내에 22만의 시민들이 신도시에 살면서 50만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죠. 시민들의 시민들의 수가 가장 김포를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죠. 또 하나가 있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요. 그래서 김포를 그동안 먹여 살렸던 이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경제구조의 무수는 바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인데, 김포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육성을 하고, 그리고 질 좋은 어떤 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올해 김포시에 5개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세계적인 어떠한 기업 환경들을 조성해 나갈 것이고요. 청년의 일자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대학 졸업을 시켜도 이 대학 졸업한 우리 아들, 딸들이 취업할 수 없는, 또 일자리가 부족한 그러한 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의 책무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큰 현안이에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조금씩 거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청년작업지원센터 설립할 것이고요. 또 청년들끼리 집에서 나와서 취업도 못하고 있으니까 부모님 미안해서 나오면 갈 곳이 없어. 청년들이 모이는 이런 복합공간을 조성해서 나름대로 모여서 취업에 대한 얘기, 정보 교환, 이런 모든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도 운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 채용 디딤돌 사업들을 아까 6,400여 개의 기업들하고 같이 좀 공조해서 지역의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그런 디딤돌 사업들도 계속 2019년도에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가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김포가 아무리 공장 수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시민의 수가 많다고 해서 도시 경쟁력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도시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김포가 다른 도시들하고의 차별성은, 김포는 바로 한강 신도시 너머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농사 짓는 곳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얘기는 이제 여담으로 받아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난 이런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멀쩡한 논밭 메꿔서 다시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죠. 인공적인 공원을 만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본동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정관을 나오면 바로 농촌에 누살리라는 곳이 있는데 누살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봄이면 파릇파릇한 농촌의 봄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을에는 누런 황금빛 들녘이 바로 아파트 옆에서 펼쳐지죠. 그런 것이 있는 아파트 단지와 없는 단지의 가치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나는 아마도 앞으로 주거의 트렌드는 바로 주변에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농촌이 있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그 농작물들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아마도 가치 있고 브랜드 높은 아파트로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은 감지하고 계시잖아요. 김포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농업과 농촌이 있는 것이 엄청난 장점과 프리미엄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김포의 지역 농업이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유지 발전될 수 있는 6차 산업 지역 농업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 민선 7기의 계획이고요.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되겠죠. 복지 인프라, 또 청소년,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이러한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2019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 따뜻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 따뜻한 김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평균 연령이 35세예요. 35세. 굉장히 젊은 도시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죠. 제가 저희들 의장님, 저희들 선출직들 선거 때 아파트를 많이 다니는데 장관이에요. 애들 학교 가고 유치원 보내고 나서 한 10시 반, 11시 되면 유모차 부대가 나와요. 유모차 부대. 전부 다 유모차를 끌고서 어린이 아니라 젊은 세대 주부들이 나오는 거죠. 아, 대단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애들이 키우기 편한 도시가 된다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축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단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데에서 온종일 돌봄 센터를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직장맘들, 엄마 아빠들, 아이들 맡겨놓고 온종일 돌볼 수 있는 그 공간에 구석구석 거점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마도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하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가 정책은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김포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7개인가 9개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보고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지금 사호동에 있는 이 보건소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의료 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제2보건소 건립할 것이고요. 또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참 이 가장 무서운 질병 아니에요? 어느 집에 이 치매 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조국에 파탄되는 그런 가정도 있어서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치매 안심센터를 그 기능을 또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하겠다고 하는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에 지속적으로 구석구석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얘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는 접경지역이고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다가가지 않아서 아직까지 깨끗하게 보존된 그런 자연 환경이 있어요. 그 자연 환경 애기봉평화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벌어질 거예요. 2019년도 12월 달에 애기봉평화 생태공원 완공되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김포 북부 5개 읍면에 철책이 치워져 있는 접경 지역에 이 다양한 문화의 공간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도시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올권면 구례동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고요. 네, 축제 얘기고요. 희망찬 교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시민들과의 약속이 예산의 5%, 한 5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500억을 교육 예산에 이렇게 확보해서 김포의 교육의 질들을 높여나가겠다라고는 약속을 드렸는데, 올해 모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고, 학부모들의 의견, 교육청의 의견 다 수렴해서 교육경비 예산을 총 해보니까 350억이더라고요. 350억. 500억까지 신청이 되면 500억까지 편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350억이면 2019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다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육청과 학교의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다 올렸는데 정말 감사하고 고마하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신명수 의장님, 우리 박우식, 유영석 의원님들이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다 통과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학교에서 신청된 모든 예산을 다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지금 교육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학교 내에서의 교육에서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같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마을 공동체, 그러한 혁신교육지구를 교육청이 더 앞장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를 더 본격화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비, 교육부를 지원하는 것을 아마도 교육청하고 특히 경기도하고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아마 올해부터 중고교 수학여행비나 교육비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받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은명동 평생학습센터 추가로 지정하는 것과 그 시민대학 같은 경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늘 항상 배우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날 장기 도서관이 개관이 됐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풍무도서관이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마산도서관, 2024년도에 운양도서관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도서관들을 이렇게 확충해 내면서 김포가 정말로 시민들이 살아가고 또 교육받고 아이들을 키우기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마산도서관, 장기도서관 하는데 한 80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어디? 네. 이런 것들을 모두 이뤄내는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만의 시민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항상 이러한 소통의 자리에서 김포의 미래와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운영할 것이고요.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중요한 정책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들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천 동장님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기관단체장님들, 모든 일은 공무원들의 펜대에서부터 시작돼요. 공무원들의 발걸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근데 이분들이, 김포시 공무원들이
의욕이 없어. 뭔가 생동감이 없어.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어. 이거 다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이죠. 이분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의욕이 넘쳐서 내가 조금이라도 김포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려면 정말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칭찬도 해주시고요. 잘못하는 걸 야단 치셔야죠. 항상 발전적인 그러한 비판은 좋은데 한편에서는요. 비판을 안 하시고 비난만 하시는 데가 있어요. 특히 지역에 많은 그러한 SNS 커뮤니티 카페에서 좀 긍정적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공직사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됐어. 무조건 비난만 해. 이거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발들 우리 공무원들의 의욕과 사기들을 복돋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공정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승진도 해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김포 출신 아니라고 해서 내가 김포의 어느 학교 졸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하죠. 나부터도 안 하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원들한테는 발탁 인사도 할 거예요. 서열 무시하고 밑에서 끌어올려서 진급시킬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말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만들어낸 직원들, 크게 김포시에 몇백억 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아주 우수한 직원들 특별 승진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때가 돼서 나이 먹으면 자동으로 진급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해? 가만히 기다리죠. 조직 문화를 더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게요. 새로운 미래가 김포에 펼쳐지고 있고요. 그 새로운 미래에 100년의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년의 먹거리는 바로 아직까지 가졌던 6천여 명이가 넘는 공장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경제의 한 축, 또 하나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주시는 시민의 힘, 또 하나의 힘은 아까도 말씀하신 평화의 힘이에요. 김포는 80% 이상이 여기가 신도시긴 하더라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갖고 제재를 받는 지역이요. 전 국토의 80%가 남북 분단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제재받고 있는 지역이죠.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제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수에 풀어질 수 있는 것은 남북이 더 이상 대립과 갈등과 반목과 이념의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운이 오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김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조방통일경제특구 지정해야 되고요. 평화로 만들어야 돼요. 김포 반도를 쭉 일주할 수 있는 이 평화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평화로를 따라서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해서 이 평화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돼요. 언젠가 이 김포시장 정하영하고 적경지역 한번 같이 가세요. 저는 순천만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 이곳 장기본동에서 15분, 20분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눈 뜨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 바로 이 조강에 펼쳐지고 있어요. 저 시대를 열어야 할 막중한 시기가 2019년도입니다. 평화 선도시로서 평화로서 먹거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북부권의 그 사업 계획이에요. 왜 북부권에 이렇게 사업이 많으냐? 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일부러 북부권의 사업을 많이 편지했어요.
왜냐? 균형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김포시의 모든 개발 계획들이 북부 5개 읍면, 통진월권, 화성, 양촌, 대역권, 접경 지역에 우선돼서 계획들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신도시, 도심 지역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이쪽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이 북부 지역이 소외되고 낙후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당분간 2019년도는 이 5개 읍면의 사업을 많이 대처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불균형 성장이 돼요. 이것은 한강 신도시의 2019년도 주요 사업이에요. 뭐 세세한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굵직한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회관 뉴고려병원 옆에 부지가 있죠. 근데 평당 부지가 700에서 800이래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좀 깊게 고민해야 될 것이에요. 큰 면적을 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 부지를 사서 정말 제대로 된 설계를 통해서 이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예술관을 건립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해야 돼요. 이것은 부지를 매입을 해놨어요. 2019년서부터 행정 절차 밟아서 설계 들어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장 환승주차장 빨리 시급하게 저희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장 도서관 건립해야 되고요. 청송마을 금빛공원 올 5월달에 완공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거고요. 구례동의 문화의 거리 2020년도까지 중앙고수공원서부터 구례동 그 시내까지 쭉 이어지는 구례동 문화의 거리 조성할 것이고요. 마산동을 올해 분동을 하게 됩니다. 구례 마산동이 한 7만 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구례동 사무소에서 전체 구례 마산동의 업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사는 아직까지 마산동 청사를 짓지 못했는데 청사를 짓는 전까지 건물을 임대해서 올해 구례동에서 분동을 해서 행정 업무를 그 마산동 임대된 건물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산도시관도 건립을 해야 되고요. 더 세세한 것들은 우리 심영수 의장님이나 박우식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들이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염두에 두시고요. 요거는 저희 고촌을 비롯한 그 고촌 사업 풍부 지역의 2019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띄울 수 없죠. 근데 김포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바람의 이름은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가 김포에 오고 있는 거죠. 김포가 새롭게 50년,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김포에 전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바람을 타고 김포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물길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배를 띄우는 2019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하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